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더운데. 네. 지역구 관리가 힘들죠? 요새 지역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지역 다니고요. 네. 지역 행사들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최영두 의원은 어떠세요? 예, 요즘은 주중에 한 번씩 다녀오고요. 예. 주말에 주로 있고 주중에는 서울에 있고 그런데 네. 이제 우리는 늘 걱정이 이 자연재해 네. 이런 문제들 걱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박성준 의원은 또 법을 냈어요. 종부세 이렇게 발의를 냈죠, 발의. 네, 예. 어떤 법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기준이 이제 2002년도에 처음에 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요. 네. 한 20년 지난 시점에서 이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제가 낸 발의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 기준이 지금 11억이거든요. 네. 기준을 이제 15억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하는데 그렇게 돼 보면 시세 기준으로 한 20억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그분들에게는 이제 종부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냈고요. 또 한편으로는 60세 이상이 이제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상속이나 증여할 때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해 주는 그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준 의원님? 지금요? 네. 이제 지금 보면은 가장 뭐라고 할까, 이제 사안을 바라보는 핵심은 그분들이 왜 파업을 했을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파업에 대한 원인을 보고 정부가 어떤 대책을 펼칠 건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파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만 불법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저임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당시 노동자들의 지금의 현재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러면 그 처우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근본적 대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예, 그건 원론이고요. 지금 이 사태가 좀 심각합니다. 그 제도 가보시면은 그 제도가 지금 이 문제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 해양조선의 노동자들도 걱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들도 걱정하고 있고 지금 모처럼 조선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파업이 합법이죠. 파업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고 사업자의 불법은 엄단해야 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장을 점거해서 하는 건 불법입니다. 사업장을 점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이제 관용을 해온 것이죠. 이제 우리 박 의원님 말씀처럼 거의 하청 노동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네. 예, 원청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하청 노동자들이니까 이거 원청 하청 관계가 있고 지금 이것이 대우조선 해양조선 노조가 책임질 문제냐 이런 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도 이게 지금 이 빚을 많이 내가지고 공적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지금 사실은 대주주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책임져라 그러면서 지금 거기서 이제 크레인을 만들어 놓고 지금 대형 조선독에서 공정을 진행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거나 법은 엄정하고 아주 공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자의 불법이나 이런 것도 더 이상 관용돼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자의 불법은 당연히 엄단해야죠. 그것은 네네. 엄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합법적인 파업이나 이건 보장할 텐데 지금 그 하청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알죠. 다 아는데 이걸 푸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걸 도리어 그냥 지금 마침 이 조선경기가 조금 나아질 수가 있어서 하는데 현재 지금 1조 원의 매출 고정비 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협력사들이 줄폐업 당하게 생겼습니다. 다수의 근로자들 생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은행에 지금 통해서 이 이 조선소에요. 2015년 이후에 7조 원 넘게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살펴서 저희들이 노동자들의 파업 자체를 엄단하고 불법한 건 아닙니다. 노동자의 파업은 보장돼야 되고 사측의 불법도 당연히 엄단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청 관계에서 불법이라든가 불공정 문제도 신속히 가려내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네. 사업장을 점거하는 것은 이건 불법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대우조선 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해서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하면서 이제 공권력 투입에 대한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핵심들이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대처 방법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가 무리한 공권력 투입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쌍용차 파업, 강제 진압, 그리고 용산 참사.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상처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접근할 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정한 하청 구조라든가 하청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 또 근무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대화해보고 소통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했는데 안 되고 아니 제 있으니까. 말씀은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해보고 좀 더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지. 자, 과거에 왜 그런 참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랬을 때 섣부른 판단하고 무리한 공권력 투입에 의해서 자, 용산 우리의 사건 큰 같은 상처를 남기지 경우도 않았습니까? 내막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용산 사건 다 살펴봐야. 지금 용산이 완전히 마철루가 들어서 가지고 바뀌었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철거가 문제 있었는데 물론 경찰의 작전 과정에서의 실수도 있었을 테고 그랬겠지만은 그 용산에요. 철구수를 가지고 총을 쏴대고 불법 점거를 한 사람들이 그 무법천지를 어떻게 그 몇 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경찰이 이제 공권력 투입하면서 마찬가지로 큰 불행이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도 여러 명 죽었습니다. 다치고. 예. 나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과거에 우리가 저 전태일 열사가 하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 대기업 노조들은 정부를 흔들 만큼 강력한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저기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과거 정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노조가 회사를 점거해가지고 간부를 폭행을 했어요. 감금을 하고. 그럴 때 경찰이 뭘 했습니까? 경찰은 최소한의 법원직 지키죠. 또 하나 답답한 점은 원래 보수당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 이 뭐 레드 컴플렉스 같은 거를 불식시키면서 큰 좀 진일보한 남북 정책을 세우고 원래 민주당 좀 진보적인 정당이 접근할 때는 노동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뭐 했습니까? 지난 4년, 5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어려운 하청 원하청 관계 문제 그리고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임 정부 또 얘기할 필요가 없는 전임 정부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여기 관계자들은 구조적인 왜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문제를 과거하고 자꾸 그래서 이 연결해서 문제가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함께 지금 문제를 문제죠. 해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란 말이에요. 네,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임 정부에 대한 탓을 돌릴 필요가 없고 지금 그러면 60일 이상 된 시점에서 사태 해결해서 현 정부가 무엇을 했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잠시만요. 것이죠. 최영두 의원도 사측 책임에 대해서 또 물어야 된다. 불법과 불공정을 그럼요. 막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요, 네.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얘기하자. 바로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 다 생각합니다. 그러자마자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공권력 투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하고 있어요. 이게 또 국민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공권력은 엄정해야 됩니다. 공권력은 왜 공권력이라고 합니까? 공정한 권력을 행사하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 편도 들지 말고 불법에 대한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됩니다. 경찰관들이 불법 시위대한테 폭력 시위대 맞아 터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무리 파업도요. 이 파업도 지금 파업은 스스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장 사업주 사측을 압박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공장 자체를 마비시키고 공장을 점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지나친 것이거든요. 이것은 OECD 룰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사실은 참을 만큼 참았죠. 이 문제는 아까 내가 왜 민주당 탓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여야가 함께 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야지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제 누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기도 그렇고 전 세계 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대우조선 해양 문제뿐만 아니라 네. 노동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분출했을 때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고 그래서 좀 더 이 문제를 그냥 공권력 시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본적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었는데 노사 문제를 어떻게 했다는 그 방향성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예. 국회는 원구성 한답니까? 연답니까? 원구성 해야죠. 원구성하고 지금 저희들은 좀 상임위원 다 배정을 다 했습니다. 지금 2달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합니까? 참 이게 뭐 참 탓하기 뭐 한데 어쨌거나 네. 소수 여당의 한계고요. 왜 우리는 뭐 양보하고 뭘 하고 싶고 하지만 다수 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은 참 방법이 없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근본은 그거 아닙니까? 법사위로 시작된 문제인데 법사위가 지난 20년 동안 제1당이 국회의장을 하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걸 원칙과 관행으로 민주당이 세워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난번에 다수당에 뺏어갔다가 그걸 돌려주는 걸 핑계로 온만 가지 조건을 붙이니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원구성 협상 지난번에 이 얘기 똑같이 했는데 오늘도 똑같이 얘기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가장 걸리는 문제가 경찰권 그리고 방송권 방송에 대한 장악 저지를 위해서 야당인 민주당이 행안위와 과방위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사수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특히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민생이라는 것은 이제 정치의 목적이고 원구성 협상은 민생을 위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흐름을 보면 지지율이 이제 하향 국면에 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언론과 관련된 부분하고 행정에 있어서 경찰권 이분에 너무 집착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언론인 출신 최영두 의원님, 언론노조 출신이 방송 장악해서 KBS, MBC 장악해서 좌지우지한다, 주물른다 이거는 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이죠. 왜 사실관계 아닙니까? 사실입니까?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인데 우리가 저는요 사실은 저도 방송계를 많이 지켜보는데 정권교체보다 더 무서운 게 방송계의 이런 알력과 갈등입니다. 아니 특히 그런데 그래서 마침 이게 무슨 언론노조가 고소했다 그러네요. 그렇으면은 한번 진짜 수사를 해서라도 밝혀봅시다 한번. 밝혀보자고요? 네. 명백하게 이게 어떤 사안인지 이게 허위 사실인지 한번 밝혀보자고요. 아니 근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최영두 의원님, 이게 보십시오. 지금 진짜 우리 KBS 올 때마다 독립방송 독립시켜야 됩니다. 독립해야 됩니다. 예? 방송들 다 독립해야 되고요. 경영이라든가 이런 난을 국민들에게 다 이렇게 의존시키면서 할 필요 없고 공정한 방송을 해야 돼요. 공정한 방송해야죠. 그리고 그 지금 마침 그 시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어느 경우든 원구성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다수당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문제를 지금 그동안은 민주당의 방심이 뭡니까 그 과방위는 이렇게 여당이 해오던 관령도 있고 그랬는데 또 이걸 또 이렇게 하시자고 그러는지 그리고 뭐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는 왜 이전과 말이 바뀌는지 이렇게 방송에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묻고 싶어요. 역대 정부하고 또 비교를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전임 정부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역대 정부의 정권의 흐름하고 좀 비교해 보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급해요. 일단 조급하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건데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의 본령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성이고 언론 노조도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방송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과방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방송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할 때 공정한 부분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이라는 표현보다는 실제 이것이 이념적으로 쏠려 있다라고 하는 접근 방식을 가져가서 방송이 우리 정권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명분이 있겠느냐 접근할 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현 정부가 지지율이 높거나 실질적으로 권력이 안정화됐을 때는 방송과 관련돼서는 실제 그렇게까지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초조한 느낌인 게 방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 조급한지는 모르겠다. 참 박성준 박윤 그런데 자 지금 언론 노조들이 먼저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방송 독립하자 방송 뭘 하자 그러고 했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 방송 장악할 힘도 없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180석 가까운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바꾸는데. 알겠어요. 아니 알겠어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보십시오. 지금 이런 것들이 방송사 내부의 내부 고발과 팩스들이 다 있습니다. 방송사라고 지금 민주노총에 소속된 언론 노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1노조, 제2노조, 제3노조,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노조에서 지금 지난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다 나중에 한번 발표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고. 근데 어느 경우든
지금 앞으로 2년간은 우리 국민의힘이 무슨 수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접근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그 왜 그래서 그 문제는 가지고 종전에는 보통 이 행안위는 또 왜 우리가 찾아야 되냐라면은 행안부는 정부 직제 문제라든가 또 지방 정부와의 협력 문제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아마 경찰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네. 경찰국 이거는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행안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행안부 없이 그냥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경찰이 직접 해가지고 인사하고 뭐고 다 했습니다. 지금 네. 민정수석실이 없기 때문에 경찰위원회와 또 행안부와 이런 정부 직제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는 것인데 지금 행안부하고 가방위를 왜 이렇게 민주당이 집착을 하는지 자, 오히려 그렇다고 다른 봅니다. 문제도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분위기는 괜찮습니까? 저기 권성동 원내대표 대표 직무대행 발언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별 이견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장전 의원이 또 말씀이 거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그것도 인정을 하고 뭐 그런 면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내후외환 상황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집권 2년 차에 뭐 다 걱정하시다시피 또 경제적으로도 외교 안보적으로도 여러 가지 국회 내 사정도 어렵고 그래서 뭐 하나같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될 시기죠. 그런 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제가 권력의 그 흐름이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비슷해요. 항상 보면은 권력 내부 투쟁이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장제원 의원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제1등 공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지금 부담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 이제 권력 내부 투쟁을 하면서 그리고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근데 법사위를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그 말하는 패턴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융화되기는 사실 어려운 모습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권력을 창업을 할 수 있어도 수송을 해서 권력을 배분을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권력에 대한 그 집착력이라고 하는 것 이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실제 지금 과정에서 봤을 때는 이미 예견된 과정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민주당은 지금 당권 경쟁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어대명과 반대파 이렇게 또 갈리기도 한데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 이제 언론에서는 항상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친문이냐 반문이냐 이렇게 나누기를 네네. 좋아하고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이제 반 이재명이냐 이렇게 아니면 비 이재명이냐 이렇게 나누는 건데 네. 당대표에 있어서의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싸움인 것이지 하나의 어떤 큰 개파의 의미로서의 당대표 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도 그렇지만 이 당대표 체제 왜 이럽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원내정당입니다. 민주당이 180석이고요. 지금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뭐 여야 협상도 하고 하지만 사실 소수당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전에 한 20여 년 전이죠. 원래는 원내 총무였습니다. 예, 원내 이게 총무였죠. 이제 그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또 참 우리 제왕적 총재들이 있을 때 네. 그때 한때는 또 대통령이 또 실제로 당 총재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우리 원내 정당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도 더 이상 맞지 않고 있고 당 대표 체제라는 게 사실 유명무실해졌거든요. 유명무실한 게 사실은 의미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근데 유독 지금 이렇게 다시 나오는 근데 옛날에는 원내 총무라 그랬습니다. 예. 지금 원내 대표라 그러거든요. 네. 이게 원내 대표가 국민이 각 지역에서 부여하고 또 국민이 비례대표로 주어서 한 만큼 열심히 일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를 견인해서 상권 분립을 통해서 국가가 처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내 정당의 과제인데 원내 정당의 옥상옥을 딱 만들어 가지고 난 사실 우리 당에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체제 좀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가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볼까요? 미국에는 전국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건 선거를 위한 근데 네. 프라이머리 같은 걸 준비하게 하는 네. 그런 그런 조직일 뿐입니다. 그다음에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당이 원내 정당이 곧 정부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유독 이전에 권위주의 정부 시대 제왕적 총재 시절에 있던 유무를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더 딜레마에 빠진 게 두 분의 선거에 패배하고 특히 최근 선거에 대패를 가져왔던 분이 당대표 하겠다고 또 하니 온 당이 또 뭐 나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당도 지금 전당대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당이 지금 그거 하겠다고 온 당원들이 나서고 또 국민들을 한다고 또 뭐 당 지도부이며 당의 모든 중진들이 나서는 것이 이게 뭐
나는 쓸데없는 선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솔직히. 아니, 당대표 선거도 이제 이기는 민주당으로 이제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이 당대표 선거를 하는 거고요. 리더십 체제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국회 안에서 이제 원내대표 역할이 있는 거고, 큰 선거,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지방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당대표 역할. 이 당대표는 다음 차기 2024년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선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혁신하고 변화하면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고 특히 정책 정당으로 더 만들어가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당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8월 28일 당대표가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향후의 향배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네. 중요한 선거인 겁니다. 당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일반 언론이 이렇게 보고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난 않아요? 그래서 참 옥상옥이다. 이게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지금 체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문제 또 뭐 그렇죠. 네. 예, 그건 뭐 그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이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 네. 징계 처분 받았죠. 우리 윤리위가 뭐 당 지도부 눈치도 보지 않고 당의 사정도 보지 않고 과감하게 윤리적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그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이게 뭐 이준석 대표와 관계 없으니까 다 개별 케이스로 개별의 윤리적 기준 판단, 개별의 어떤 경우를 우리 엄정한 윤리적 기준으로 당원의 그 품위에 맞는 것이냐 판단하는 것이고요. 아이고 이런 것들 좀 민주당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1심 판결이 나와도 그냥 방치하고 좀 이런 상황들 우리 정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근데 민주당이 바라볼 게 아니라 그 국민의힘도 이제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되죠. 이준석 당대표는 뭐 6개월 징계를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수사도 안 되고 법적인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위에 의한 6개월 징계인 거고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염동열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각각 윤리위에서 3개월 받았다고 하는데 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하면은 제가 또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는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행함으로써 원칙을 정한다. 이렇게 특례 조항까지 있더군요. 그 특례 조항이 적용이 안 된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당에서 있어서의 이준석 당대표의 적용 기준과 김성태 전 의원, 염동열 전 의원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지금 이분들의 평당원이니까 이제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리고 사실 이준석 대표는 이 경우는 사실은 대표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측면이 또 윤리 판단에 보면 있었거든요. 박성준 아니, 저는 볼 때 이준석 당대표가 대선에서 결정적인 1등 공신이에요. 저는 권성동 대표나 이 장전 의원보다 제1등 공신은 이준석 대표 아니겠어요? 근데 이준석 당대표를 지우기 위한 작업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사건 자체가요. 예. 최영두 의원 서운하시길. 아니 저는 서운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도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이 힘을 모아야 될 시기에 그런 네. 윤리 징계가 나왔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불씨를 덮으려고 하면은 그 가만히 다 타버린단 말이 있거든요. 저는 한번 보자고요. 저는 이준석 당대표를 인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선 과정에서 그 당시 야당이었잖아요. 국민의힘이 대여 투쟁에 선봉장했어요. 그리고 확실한 이슈 파이팅을 한 반면에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난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나 장제원 의원은 여당 자체를 분열시키는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야당을 결집시켰던 인물인 반면에 지금 뭐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분열의 요소가 큰 거죠.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는 뭐 남의 당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고. 저도 아까 우리 당 당내 분란의 요소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서로 논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리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그 무슨 전제를 한 것은 아니고 그건 당원으로서 그런 것들에 대한 네. 일정한 품격을 이제 그런 기준을 이야기한 것인데 네. 저는 뭐 그건 여전히 이 문제를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하고 다음에 이후의 절차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 하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최영두, 박성준 두 분한테 최가박당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